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내년 3월 9일 대선 정확히 240일 전입니다. 8개월 남았군요. 그리고 D-240일인 오늘은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내년 3구 대선 대통령 선거 제1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사표를 던진 지 13일 만에 오늘 제1차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예비 후보로 제1차로 등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의 원모의 심려가 대단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동안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윤석열 씨를 향해서 8월 우리가 정시 대경선 버스를 출발할 때 그때 함께 가기 위해서 빨리 들어와라. 당신이 빨리 들어와야 우리가 조직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당신을 갖다가 좀 보호해주고 또 지금 현재 이렇고 장모 문제 또 부인 문제 여러 등등등 네거티브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미끼를 살살 흔들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일단 윤석열 총장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하니까 바로 후원금을 갖다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3구 대선의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 비용이 대략 한 5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법정 선거 비용의 5%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5억 조금 넘습니다. 대략 한 25억 한 6천만 원이가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후원회를 갖다 구성할 것이고 그 후원회를 통해서 보면은 후원금을 모을 겁니다. 마침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이낙연 씨 8억을 갖다 모금했다. 이재명 씨 첫날 9억, 둘째 날 14억을 모금했다.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모금한다면은 25억 눈 깜빡할 사이 모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한 5명 정도 상근 직원을 갖고 지금 출범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벅차죠. 하다못해 보면은 적들의 이러저러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른바 엔티 네거티브를 때려잡는 그런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됩니다. 다 돈 줘야죠. 왜 공짜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보면 뇌물을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법률적 어드바이스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다 비용을 다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이상록 대변인 최지연 부대변인에서 일반 공보팀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보팀 좀 더 2배, 3배 증가시켜야죠. 이와 같이 윤석열 총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원금을 모음으로써 좀 캠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캠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질질 끌려가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간접적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지난 6월 11일 6.11 전당대회에서 36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요즘 최근 한 달이 좀 지난 이 즈음에 보니까 약간 이준석 대표의 허니문 피어리어드, 즉 언론과 또 일반 유권자와의
밀월 관계도 슬슬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은 보통 흔히 한 석 달 정도를 갖다 허니문 피어리어드, 즉 밀월 기간이라고 봤습니다만 요즘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하기야 보면 요즘 이준석 대표 뭐 자징이 따릉이를 타고 가는지 뭐 하는지 사람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꾸만 뭐랄까 이러저러한 식으로 조금 뭔가 요즘 조금 분위기가 뭐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6.11 전당대회에서 환골탈퇴하는 모습 보이면서 또 그런 가운데 뭔가 조금 오버하고 정말 미스테이크를 갖다 저지르는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괜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도 정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덜렁 들어갔다가 이른바 당심 50, 민심 50으로 결정한다 라는 기존의 룰로 가게 되었을 경우 윤석열 전 총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흔한히 꼬시려 한다면은 이 윤석열 총장이 혹할 정도의 조건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당원 당규는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당심 50, 민심 50을 합쳐서 뽑게 되어 있으나 당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당신 다 빼고 100% 국민 여론조사 내지는 뭐 100% 뭐 선거인단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좀 혹할 뭐 그런 어떤 미끼를 던져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와라 우리 믿고 들어와라 하니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뭐 극단적 예로서 여기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윤희숙 또 박진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한 박진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이러저러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안철수는 뭐 최소한 보면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안철수 또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어떤 공개된 플랫폼에서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씨는 바보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미운하거나 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의당에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당을 지키는 당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실체가 없거든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뭐 이마 빌딩에 뭐 사무실 캠프를 낸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캠프를 갖다가 캠프에서 손님 맞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 치러낼 아직 그런 맨파워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여긴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씨의 재산이 60몇 억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재산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서 무슨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다, 과거 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네거티브 걸고 있는데 또 그 돈까지 뭐 갖다 쓴다 하면 또 이 또한 구설에 오르기 딱 십상이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씨의 이번 보면 제 1차로 제 1등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은 이와 저와 같은 사정을 다, 즉 앞으로 좀 편안하게 국민들의 성원과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정치하면서 한 최소한 4, 5개월을 갖다가 한번 버텨보겠다. 뭐 25억 모아서 5개월이면 한 달에 5억 쓰는 거거든요. 5억 쓰면은 뭐 큰 규모의 정당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수준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한 5명 정도의 그 규모로 5억이면 진짜 쓰고도 남거든요. 그러니 뭐 그거 갖다 가름해 보았을 때 최소한 윤석열 씨 당장 옆에는 국회의원 없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할 수 있는 그 맨파워들을 갖다 포진했을 때 그들에게 활동비 좀 주어가면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그 다음에 한 4, 5개월을 버틸 수 있는 25억의 일제 마중물은 마련하게 됩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가 됐다 뭐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 3자가 이와 도원결의 형태로 뭉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때는 그 테두리 내에서 뭐 국고 보조금 갖고 선거 대선을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지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자기 자신의 돈은 별로 없고 부인의 돈이 많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자칫 구설에 휘말리기 쉬운 부분을 갖다가 그와 같은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정리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심정으로 상당히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도 굳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강력한 103석의 어쨌든 제1야당의 강한 흡인력을 갖다가 일정 부분 차단하면서 자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참 마침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참 이재명 씨가 참 교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 윤석열 전 총장 그 부인 문제 갖고 아니 결혼하기 전의 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듣기 따라서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은 아니 김건희 씨는 나는 그렇게 뭐 줄리로 살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또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 집사람 그렇게 보면 뭐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스타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씨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의 일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자꾸만 김부선 씨가 신체 감정 신청하고 신체 감정 좀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뭐 객관적 증명 옛날에 다 했는데 라고 말 돌리지 마세요. 이재명 씨가 한 것은 객관적 증명이 아니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주관적으로 증명한 거 아닙니까? 주관적으로 입증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 입증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주관하에 다음에 그래서 여러 뭐 법원 서기들이 입회하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객관적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영남제분 그 이른바 사모님 그 황제 뭐 할 때 그 가짜 증명서 떼어준 닥터가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와 같이 가짜 증명서 떼어줬습니다. 아주대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아주대병원보다 좋은 연세대 병원에서도 영남제분 사모님 그거 갖다 편한 황제 옥살이 시키겠다고 가짜 증명서 가짜 확인서 떼어주는 이 판국에 이재명 씨가 뭐 누구 자기 혼자 덜렁 가갖고 그 증명을 객관적 증명을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뭐 그런 가운데 자꾸만 보면은 뭐 윤석열 총장 그 결혼하기 전에 일을 마치 그것이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활한 심리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안에 전략팀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져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계속 움직이면 바쁘지 그 보면 맨파워는 얼마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제 1등 1번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거는 굉장히 나름 의미심장하고 또 원무 심려가 돋보이는 결정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